부안가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한테 차라고 했대요. 데뷔골 넣으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손흥민이 원치 않더라. 내가 3번이나 요청했는데 다 거절하고 나보고 차라고 했어. 이렇게 부안가가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성욱입니다. LAFC가 손흥민 선수 영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당장 유튜브를 비롯한 SNS 구독자 수가 조회수도 그렇고요, 폭증을 했고요. 최근에는 구단 회장발로 손흥민이 리오넬 메시나 제임스 르브론보다 유니폼을 더 많이 팔아서 세계 최고로 유니폼을 많이 파는 선수가 됐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뭐 누적이나 아니면 뭐 이런 장기간에 걸친 통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손흥민 선수가 LA 입단한 직후만 따진 수치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지난 2주간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이 손흥민 LAFC 유니폼이라고 하니까 메시보다도 많다고 해요, 최근 2주 동안은. 자, 이제 손흥민 선수는 두 번째 경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일요일 오전 8시 반에 뉴잉글랜드 원정에 나설 텐데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입니다, 팀 이름이. 그 사이에 팀 훈련도 새로 합류를 했고, 몸도 좀 더 뭐 올라오긴 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행히 9월 A매치 소집 이전까지는 경기가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따박따박 있어요. 토트넘에 계속 있었다면 어쨌든 뭐 뛰든 안 뛰든 계속 원정을 따라다녀야 되고, 주중 경기 뭐 상당히 좀 많은 일정들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LAFC로 오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여유가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덕분에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뉴잉글랜드전은 교체로 좀 뛰고, 다음 주 댈러스전 선발로 나와서 조금 뛰고, 9월 1일 홈 데뷔전, 현지 날짜로 8월 31일이죠. 아직 시간이 확정이 안 되는데, 요때 이제 홈 데뷔전, 샌디에이고전에서 선발 풀타임, 이런 흐름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번 경기 선발보다 교체를 얘기한 거는 또 다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 경기가요, 매사추세츠 폭스버러에 있는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이제 열리는데, 여기가 그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의 이제 홈구장입니다. 근데 여기가 인주잔디 구장이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캐나다 회사에서 만든 이제 필드 터프라고 인주잔디를 깔고 이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래도 물론 손흥민 선수가 뭐 훈련 때나 경기 때나 인주잔디 안 뛰어본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적응에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고요. 유로파리그 4강 보데글림트 원정 때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복귀를 무리하면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뭐 이런 이유도 그것이 인주잔디였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 시즌에 LAFC도 인주잔디 구장에서 경기를 3번을 했는데요,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2무 1패. 시애틀, 포틀랜드, 밴쿠버, 이 세 곳에 여기가 인주잔디를 쓰는 구장들인데, 그만큼 원정팀들에게는 좀 쉽지 않다는 거죠. 뭐 적응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서 출전 시간을 짧게 갖고 조금씩 좀 컨디션 끌어올려가지고 홈 데뷔전 때 제대로 풀타임을 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그 홈 데뷔전 티켓 가격이 아직 뭐 경기 좀 일정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만, 평상시에 무려 10배까지 지금 치솟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수가 입단을 했는데 홈 경기를 한 달 만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선수가 됐고 훈련도 계속 하고 있고 경기가 계속 뛰고 있는데, 지금 원정 계속 하고 있는 일정에 하필이면 어떻게 보면 합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홈 경기 홈팬들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경기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경기 표 구하는 게 진짜 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일단 2027년까지 2년 계약을 했고, 여기 2년 추가 옵션 해가지고 이제 2+2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뜨내기의 느낌으로 그냥 은퇴 앞두고 거쳐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팬들도 훨씬 더 기대를 많이 걸고 응원할 준비를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뉴스가 좀 있었는데요. 부안가 선수가 현지 이제 꼴라조 채널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 영입에 대해서 이제 구단과 팬들에게 상당히 좋은 뉴스다. 그리고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의 최고였던 뛰어난 스트라이커다.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도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도 당연히 굉장히 잘해준다, 좋은 사람이다. 근데 이제 진행자가, 손흥민이 페널티킥 얻었는데 너한테 양보했잖아, 이 장면이 손흥민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것 같은데 전체 상황을 좀 설명해 줄래? 했더니 부안가가 여기에 대해서 또 뒷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을 때
부안가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한테 차라고 했대요. 3번이나 차라고 했답니다. 무려 3번이나. 아, 흥민이 형 차세요. 막 이렇게. 이건 네 거야. 데뷔골 넣으라고 이런 식으로 데뷔 첫 경기니까 데뷔전 데뷔골 의미 있잖아요. 또 본인이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이기도 했고, 근데 손흥민이 원치 않더라. 내가 3번이나 요청했는데 다 거절하고 나보고 차라고 했어. 이렇게 부안가가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당연히 그랬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막상 또 이렇게 양보를 받은 선수한테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재밌어서 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부안가 선수는 현재 리그에서 14골로 득점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20골 만약에 채우게 되면 남은 11경기에서 MLS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처음으로 3시즌 연속 20골을 넣는 첫 번째 선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LAFC에서는 위상이 정말 공고한 선수였고, 우리 그 LA 소큐님 인터뷰 때도 나왔지만 본인이 많이 해결을 해야 되고 동료들과 이렇게 주고받기보다는 본인의 책임감, 또 어떤 좀 개인 플레이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선수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왔기 때문에 본인도 좀 더 함께 이제 협업을 하면서 더 좋은 플레이를 펼칠 거란 기대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이 LAFC에서는 부안가가 어떻게 보면 왕이었잖아요. 그 하늘 아래 해가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는데 이런 식의 경쟁의식을 갖고 막 이렇게 서로 신경전하면 참 골치 아플 텐데, 손흥민 선수가 데뷔전에서 PK 본인이 얻어가지고 양보도 하고 계속 이렇게 챙기는 모습, 서로 이렇게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 LAFC 팬들에게는 정말 훈훈하고 너무도 기대되는 그런 풍경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LAFC는 정규리그 11경기 남아있는 상황에서 원정 지금 3연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요. 3연전 가운데 지난 시카고 원정 한번 했고요. 이번에 이제 뉴잉글랜드전을 통해서 두 번째 경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리그스컵에서 탈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규리그에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감독도 했고요. 이번에 만날 뉴잉글랜드전은 이제 상대 뉴잉글랜드가 동부 컨퍼런스, 그러니까 동부 리그 10일입니다. 그래서 9위는 해야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고, 스페인 출신의 노장 공격수인 카를레스 힐이라는 선수가 공격의 핵심입니다. 9골 9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 선수고, 2019년에 MLS MVP를 받았던 MLS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DC 유나이티드전에서 2대0으로 뉴잉글랜드가 승리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1골 1도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다. 덕분에 최근 9경기 승리가 없었던 팀에게 첫 승을 안겼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상승세를 발판으로 LAFC를 인추전대에서 잡고 더 높은 순위로 가려고 하겠죠.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부상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경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진행이 됩니다. 보스턴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한 35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고요. 보통 이제 한 64,000석 정도 된다고 하는데, 축구할 때는 관중이 그만큼 안 오니까 보통 이제 2만석 규모로 운영을 한대요. 근데 작년에 메시가 처음 여기 이제 올 때, 그때 이제 풀로 열어가지고 6만 5천 명 넘게 만원 관중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또 메시가 아주 멀티골 넣고 엄청난 활약을 했었는데, 지난 7월 9일에도 이제 올 시즌 인터 마이애미의 원정 경기가 뉴잉글랜드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4만 3천 명 정도 왔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첫 해보다는 조금 관심이 식은 느낌인데, 그래도 엄청나죠. 보통 때 2만 석밖에 안 열었는데 그 2배 이상을 끌어들이는 메시 효과. 내년 북중미 월드컵 때도 8강 한 경기를 포함을 해서 32강 한 경기, 뭐 조별리그 해가지고 7경기 정도가 여기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편성에 따라서 여기에서 경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인주잔디 경기장이고요. 또 이 근처 좀 멀지 않은 거리에 교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산다고 하니까 손흥민 선수 응원을 위해서 뭐 축구 팬들뿐만, 국적을 막론하고 많은 축구 팬들이 오시겠지만, 또 미국에서 축구 좋아하시는 한국 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어떻게든 오려고 하시지 않을까요? 뭐 영국에서 TV로만 보던 선수인데 미국으로 왔으니까. 자, 아무튼 손흥민 선수 뭐 지금 팀 훈련도 잘 적응을 하고 있고 좋은 얘기들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부상 우려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몸 너무 뭐 알아서 잘 하는 선수지만요, 그냥 그 노파심에 좀 슬슬 뛰면서 적응을 해 나가는 시기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참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뉴잉글랜드전 저희 볼리TV로 입중계 하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오늘 뉴스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